독일 분데스리가의 재능, 옌스 카스토프. 그가 마침내 독일 축구협회 푸른 유니폼 대신 태극마크를 선택하며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환호했지만 저는 솔직히 이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실력 좋은 선수 한 명 추가라는 달콤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과 비전 전체를 시험대에 올리는, 어쩌면 우리 대표팀의 화학적 결합마저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도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평론가 김주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카스트로프 딜레마의 본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의 합류가 불러올 전술적 이점과 동시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보이지 않는 위험, 이것은 대표팀의 미래 전체를 건 거대한 체스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25일 발표될 명단은 홍명보 감독이 던지는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승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옌스 카스트로프가 어떤 선수이기에 축구계가 이렇게까지 술렁이는 걸까요? 올해 22살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젊은 재능은 말 그대로 독일 축구의 정석을 밟으며 성장했습니다. 독일의 명문 유스 시스템 듀셀도르프와 쾰른에서 체계적으로 성장했고, 니른베르크를 거쳐 마침내 분데스리가의 강호 보루시아 뮤헨글라트바흐에 입성했죠.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재다능함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심장으로 그라운드 중앙을 누비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이자 동시에 측면 수비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바로 그 능력을 갖춘 셈이죠. 이러한 그의 재능은 하루아침에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시절부터 이미 대표팀의 관찰 명단에 있었습니다. 당시 페프케 골키퍼 코치를 통해 접촉까지 했었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지난 3월 직접 코치진을 유럽으로 보내 그의 기량을 눈으로 확인했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한 가족의 마음까지 얻으려 한 진심 어린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스트로프는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 뛰기로 결심했고, FIFA의 최종 승인까지 받아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공은 홍명보 감독에게 넘어갔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순수하게 전력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카스트로프의 발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이라는 거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난 지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새로운 실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특히 9월에 있을 미국, 멕시코와 같은 월드컵 개최국들과의 평가전은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새로운 선수의 기량을 점검하고 팀에 녹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바로 골든 타임인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난 3월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최종 예선에선 당장의 결과를 내야 하니 문제가 복잡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발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홍 감독이 말했던 그 시점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오랜 고민이었던 중원의 에너지 레벨, 그리고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측면 수비의 다채로운 옵션 부재, 카스트로프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어쩌면 홍명보 감독이 그토록 찾아 헤맸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클린스만 감독 시절부터 시작된 꾸준한 관찰, 그리고 홍명보 감독 사단이 동아시안컵 이후 직접 유럽으로 날아가 그의 기량을 다시 꼼꼼히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축구협회와 감독은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숙제를 다 마친 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시기, 필요성, 검증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저는 이 완벽해 보이는 카드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걸까요? 축구는 그라운드 위 11명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연지, 여러분, 축구는 단순히 스탯과 숫자로만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들의 심장 작동, 눈빛 교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뢰와 감정의 교류가 승패를 가르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옌스 카스트로프라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가 역설적이게도 홍명보의 심장부에 장착된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국가 대표팀의 라커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단순히 선수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공간이 아닙니다. 수년간 손발을 맞추고 월드컵 예선이라는 지옥 같은 전쟁을 함께 치르며 희로애락을 공유한 전우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농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들만의 약속. 그렇게 쌓아온 끈끈한 유대감과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이 바로 우리 대표팀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하게 닫힌 공간에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언어 환경 속에서 성장한, 어쩌면 한국어가 서툴지도 모르는 한 명의 외부인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배척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장에서, 식당에서, 휴식 시간에 흐르는 미묘한 어색함, 그 작은 균열이 팀 전체의 화학적 결합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리그 그라운드에서 흙먼지를 뒤죽었으며 오직 가슴에 태극마크 하나를 달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국내 선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 독일 분데스리가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달고 나타난 카스트로프의 발탁이 과연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고 순순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색출 혹은 이것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해외파 프리미엄, 일종의 특혜는 아니냐는 깊은 박탈감과 의구심을 품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팀 전체에 퍼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선수들 사이에 국내파와 해외파라는 보이지 않는 타벌이 생기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 팀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홍명보 감독이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는 25일 만약 대표팀 명단에 옌스 카스트로프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순간부터 옌스 카스트로프라는 22살의 젊은 선수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팬들의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의 패스 하나, 태클 하나, 그라운드 위에서의 모든 숨결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모든 축구 팬들의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심의 차원이 아닙니다.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이 엄청난 압박감은 때로는 선수를 강철로 만들지만 때로는 한 유망주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무서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 본선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당장의 전력 강화를 위해 팀의 화학적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과감한 도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전력 상승폭은 좀 아쉽더라도 수년간 K리그와 대표팀에서 헌신해온 선수들의 사기를 지키고 팀의 오랜 안정성과 조화를 우선시하는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단기적인 야망과 장기적인 안정, 이 두 개의 저울추 사이에서 홍명보 감독은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수 한 명을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명보라는 리더의 비전과 배짱, 그리고 그가 앞으로 대표팀을 어떤 철학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은 옌스 카스트로프, 한 선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축구의 전체에 만연한 고질적인 생각의 문제입니다. 유럽의 선진리그에서 뛰는 기술적으로 완성된 선수 한 명을 데려오면 우리 대표팀의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 것이라는 그 위험천만한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홍명보 감독은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가 여론이나 선수단 내부에 보이지 않는 관계에 흔들리는 감독이 아니라 오직 팀의 승리와 월드컵에서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순수한 실력과 전술적 피오성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말입니다. 허상과도 같은 화합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독한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팀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배짱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우리가 이 뿌리 깊은 생각의 틀을 깨부수지 못한다면, 화합이라는 허우좋은 명분 아래 또다시 원칙 없는 결정을 내린다면 장담하건대 우리는 4년 뒤에도 8년 뒤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며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논쟁은 어쩌면 우리에게 쓰지만 꼭 필요한 약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우리는 배우고 또 변해야만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 복잡하게 얽힌
카스트로프 체스판 위에서 과연 어떤 수를 선택하든 그것이 과감한 전진이든 신중한 수비이든 저는 그 결정이 대한민국 축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깊은 고뇌의 산물일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축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옌스 카스트로프, 과연 홍명보의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한폭탄이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풋볼파이어의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구평론가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